2차까지 했죠. 3차 들어가기 전에, 3차 종합계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보시라고, 요거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3차, 사실은 4차부터 제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뭐 물론 3차도 잘 나왔고, 예전에는 막 손으로 써서 타이핑 쳐서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이런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요게 5차, 이번에 이제 2020년에서 40년. 참고로 먼저 보고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보여요? 이거 이제 국토교통부가 한번 다운받을 수 있고, 우리 카페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국무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 12조 사항에 근거에 의하여 공고한다. 이렇게 이제 2019년 12월 11일 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국토종합계획에서 이제 5차. 쭉 차례다 보면 이제 수립 배경, 이제 기본 배경 어떤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수립 배경, 그다음에 위상, 뭐 국토 여건의 전망, 국토 현황 쭉 있어요. 그다음에 계획,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각 그 차마다 이제 비전이 있어요. 비전하고 목표. 거기에 따른 추진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쭉 다 해놨어요. 사실 이제 이거 부동산 이 종합계획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이거 엄청 공부해 사람들. 어디에 도로가 나고 어디 개발되고 그거를 미리 이제 10년 전에 알려주니까, 예전에는 지금 20년 전이니까. 혹시 이제 여담이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이거 공부하시면 돼 이거. 그래서 어디가 개발이 될 건지. 쭉 이제 그걸 써놓은 거야. 쭉 써놨고, 여기도 보면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지? 이 정도 되면 보이죠? 이제 우리 첫 시간이니까 이제 배경 지식 삼아서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계획의 배경과 특징, 계획의 수립 배경. 뭐 자료는 뭐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굳이 자료는 안 올려줄 거예요. 수립 배경. 이제 뭐 국내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필요.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성장과 개발의 시대에서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로 전환된 중대한 기로에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성장과 개발의 시대, 예전 걸 평가하고 앞으로 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로 전환. 이런 전체적인 그 우리나라 발전, 그다음에 변화 이런 부분도 여기 이제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지나온 거를 이제 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변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저성장 시대, 그죠? 이렇게 전환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국토 정책 방향과 발전 전략을 탐색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확산. 여기 이제 수립 배경. 그다음에 남북 관계 변화와 동북아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런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 발전 전략 마련. 여기 이제 정부마다 다 틀려요. 특히 남북 관계는 할 때마다 이런 전략들이 이제 좀 수정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 UN SDGs, 이게 이제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다음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등 새로운 국제 규범 이행에 대비하여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립 배경이고, 또 보면 인구 감소와 저정상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혁신적 국토 운영 전략 필요. 보면 저출산 고령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가 국토 공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 공간 구조 및 관리에 관한 새로운 국토 발전 전략 제시. 인구수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살지 않는 동네가 많이, 농어촌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와 저성장 추세로 전환에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 발달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국토 발전 전략을 제시. 뭐 4차 산업혁명도 있을 거고, 이제 기술 발달을 활용한 뭐 하이패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기술 발전이야. 그 다음에 KTX, 그 다음에 보면 뭐
뭐 급행 저기 동탄에서부터 뭐 저기 일산 뭐까지 뭐 지하로 뚫는다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광역통신, 광역도로망, 철도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의 국토 비전과 전략 마련. 총량적이고 획일적인 국토 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지역 간 격차 불균형, 난개발했던 환경 오염과 경강 훼손 등 누적된 국토인한 문제 해소, 깨끗한 환경, 안전한 생활 공간, 높은 삶의 질과 품격 있는 생활에 대한 국민 의식 증대에 따라 3토 1토 쉼터가 조화되는 국토 기반 조성 방안 모색. 이런 게 이제 정부 기조가 있는 거죠. 3토 1토 쉼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게 나오죠. 최상위 국가 공간 계획으로 위상 재정립과 실효성, 재고, 필요. 어차피 위상은 있어요. 갖고 있어. 다시 한번 만든다는 거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거를 얼마큼 이제 잘 만들 거냐. 재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부분별 중장기 계획과 지방 자치단체 중장기 계획 간 조화, 연계 강화를 통한 정합성 확보로 최상의 국가공간 계획을 해서 유상 재정립.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하다 보면 틀려질 수 있겠죠. 중앙정부 부분별 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계획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합친다니까. 제대로 이제 합쳐서 간다. 분권화와 민간 부분 성장, 국민의 참여 요구 증대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 수립 집행 과정 소통 참여 강화, 정책 체감도 제고. 이런 게 이제 5차고 또 보면 자 이제 계획의 위상과 범위. 자 이런 것도 이제 교재 나왔죠.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의 국가공원 계획. 헌법에도 있어요. 헌법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헌법에 있다라는 거. 헌법 제10조 제정에 보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한다가 나와 있죠. 국토기본법 6조.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존할 때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여기 있고 국토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토기본법 제20조 계획관의 조정,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분계획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계획 평가 실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보전계획과 연계시 부족하여 사고 보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관계 이런 것들 이제 보면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뭐 좀 잘 헷갈릴 수 있어서 다 보이나 안 보이는구나. 이 큰 틀에는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큰 틀 국토종합계획 5개. 이게 5개, 이쪽이 5개가 아니구나. 자 위상 이제 국토종합계획 이거죠, 이거. 이거죠, 이거. 지역계획 부분별계획.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밑에 있는 거고, 지역계획에 수도권 정비계획, 지역발전계획, 기타 지역발전 부분별의 국토 중장기, 여타 분야 중장기 이렇게 이제 그 체계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야. 다른 계획과의 체계 조금 더 확대하면 보이죠? 그래도 안 보이는구나. 그래도 잘 안 보이는구나. 잠깐만. 자, 한번 읽어줄게요. 자, 요게 이제 국토종합계획인 거고, 그죠? 여기 이제 시군계획인데 시군계획은 이거라 보면 되죠, 이거. 시군계획. 근데 요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거야. 요거는 국토의. 그다음에 지역계획은 수도권 정비계획, 지역발전계획, 기타 지역발전계획. 여기에 이제 국가균형발전계획, 해안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뭐 이렇게 있다. 여기 이제 뭐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분별 계획이 뭐냐,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위상.
외워야 될 건 아니고. 시간적 범위는 이제 2020년, 2040년. 그다음에 공간적 범위는 뭐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제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 해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전역을 확대. 국토 전역에 저기도 원래는 포함되어 있어요.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어. 그런 문제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여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적 범위. 국토기본법 제10조에 대한 기본적, 장기적 정책관을 포함.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법에 있는 내용이야. 이런 게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나름 이제 여기서 계획의 연역을 이제 쭉 하는 거예요. 1차는 뭐였냐?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아 공업별 중심의 거점 개발을 추진했고, 2차 인구의 지방 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업체와 권역 개발을 추진했고, 3차는 국민 복지 향상과 환경 보존을 목표로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도시 구성을 통한 지방 분산형 국토개발 추진했고, 이제 4차는 지역 간의 통합, 동부가 지역 간의 통합을 목표로 균형 개발, 그다음에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개방형 통합국토 추진, 그다음에 계획기간 이제 뭐 중간에 수정 계획이 한 번 있었다. 4차 때 2번 있었어요, 수정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이제 나름 이제 이번 그 5차 하면서 예전 거를 이렇게 평가해 놓은 거예요. 예전 거 평가를 해 놓은 거고. 특징하고 이제 요거만 우리 특징하고 요거. 계획의 특징. 자, 계획의 성격. 국가의 장기적인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로서 부문 하위 계획에 대해 가이드라인 효과가 새로운 국가의 수립 모델을 선도하는 거고. 지침형 정책 계획의 성격. 그러니까 국토 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 역할 강화. 그다음에 부문 지역별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되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정책 과제별 계획 지침을 통해 부문 하위 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계획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 이런 지침형 정책 계획, 그다음에 실증 기반 계획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정도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이게 이제 아마 이번에 공원에 나올진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건데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혹시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소통협력계획 해갖고 국민과 함께 만든 최초의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 구역. 요게 아마 가장 이제 큰 특징일 거예요. 그래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과 일반 이런 국민들이 참여했어. 참여했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국민 참여단을 국민 참여단도 구성했고. 미래 국토상 핵심 가치 균형 발전과 지방 가치 환경을 개발하는 등 주요 예배에 공론화했다. 요약해서도 제가 저기다 넣어놨어. 거기에 있죠. 요약해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5차 국토종합계획, 지침적 전략계획, 실증기반계획, 소통협력계획 이 3개. 그래서 국민 참여단이 들어가 있었다. 국민 참여단이 있었고 또 하나가 그래서 국토계획 헌장. 이게 처음으로 이제 국토종합계획에서 국토계획 헌장이 5차 때 이제 있어요. 여기 헌장이라고 쭉 있어. 국토계획 헌장이 5차 때 있었다 정도. 내용까지는 뭐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쭉 여건 이렇게 쭉 해놔요. 그러니까 어떤 여건이 있고 뭐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고. 계획의 기본 방향, 그 다음에 비전과 목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방향이 나갈 거냐 이제 정해져 있죠.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5차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비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삼터. 이게 이제 비전이 돼요. 그 다음에 목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국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국토, 건강하고 활력 있는 혁신 국토. 공간 구성은 연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현. 전략 1, 2, 3, 4, 5. 이렇게 이제 쭉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대략 이제 이게 국토 종합계획서가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거 있고, 여기 쭉 보면 뒤에 있고, 잠깐만. 경기도 어디냐. 뭐 예를 들어 이제 맨 뒤에 가면 수도권 뭐 각 도별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기본 목표가 도별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쭉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도시계획 뭐 저기 면접 보시는 분들은 각 도 이거 찾아서 한번 보면 좋아요. 혹시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러면 우리 도의 장기 목표가 이건데 나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좋은 점수 받겠죠. 그런 차에서 한번 이제 제가 얘기해 주려고 그런 것도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럼 3차 한번 볼게요. 자료를 넘어와서 이제 아까 본 건 5차였고 이제 요약해 놓은 거야. 3차 92년부터 2001년 이때까지 이제 10년 단위야. 10년 단위. 4차부터 20년 단위가 되는 거고. 자, 기본 목표는 지방 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그다음에 생산적 자원 절약적 국토 이용 체계 구축, 국민 복지 향상 국토 환경 보전, 남북 통일에 대비한 국토 기반의 조성. 이게 이제 목표였고 전략 이거의 목표에 대한 전략으로 이제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뭐 신산업지대 조성과 산업구조 고도화, 통합적 고속교류망 구축, 국민생활 환경보비 투자 확대, 국토의 계획 집행력 강화 및 국토 이용 관련 제도 정비, 남북교육 지역 개발 관리 이게 있다. 그다음에 이 3차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신산업지대가 있다라는 거. 요거 3차에서는 신산업지대. 목표 이런 건 안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3차에서는 아산만, 대전, 천중, 청주 이런 이제 그 충남 저기 평택 그쪽이에요. 이렇게 이어지는 신산업지대. 그 다음에 군산, 장항, 전북 초입이죠. 이리, 전주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목포, 광주, 광양만 이런 쪽에 이제 신산업지대 3개가 있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산만, 대전, 청주 쪽에는 수도권 산업 집중 압력을 흡수하고 수도권 이전 기업 분산 수용. 그 다음에 군장일이 전주 신산업지대는 기초 소재형, 그다음에 임해산업과 조림 가공형 내륙공업 거점 구축. 그다음에 목표 광주 광양만은 기술 집약형 내륙공업과 임해 기관산업 거점 형성.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음으로. 신산업지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지방 사례 도시의 그 중추 특화, 중추 관리 기능 특화. 어떤 걸 특화냐? 부산은 국제 무역 및 금융 요거 위주로. 그 다음에 광주는 첨단산업 예술문화, 대구는 업무 첨단기술 패션산업, 대전은 행정과학영어 첨단산업. 이것도 이제 도시 기사 쪽에서는 자주 나오는 거예요. 기사 쪽에 자주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각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공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각 지자체 낼 때는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지방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작용으로는 개발 지향적 사고가 잔존해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치함. 그다음에 3차 국토계획 중심 추진 전략과 문제점, 추진 전략,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를 중점으로 추진. 특히 도시와 농촌에 적합한 개발을 위해 종래 소극적인 억제 정책을 지향하고 수도권 집중형 국토교육을 지방 공천을 개발하는데 3차 계획 기본 전략 목표를 두고 있다. 분산으로 이제 분산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그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 개발법이 제정되어 지방의 생산 지원형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2차 계획에서 드러났던 집행력 부족 문제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남북 적경적 개발 등 통일에 대비한 기반 조성 목적으로 하였다. 대신에 문제점이 이때가 이제 IMF죠. 가시적 지역 경제 발전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 IMF 관리 체제와 사회 전반의 구조 조정 노력은 국토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을 요구되었고 당초 2001년까지를 계획으로 하던 3차 국토계획은 2000년을 맞은 칩에서 4차 국토종합계획으로 전면 대체되었다. 제대로 이제 많이 못했다는 얘기죠. 4차는 이제 요게 이제 일반적인 거야. 근데 요게는 중요하지 않고, 요건 그냥 보시면 되고. 중간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수정 한 번 있고, 또 수정에 또 재수정이 있어. 요게 이제 수정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고, 재수정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이게 이제 전략이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리니까, 이것도 이제 바뀌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차에서 수정, 4차의 수정. 수정은 배경,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 그 다음에 분산에 입각한 균형발전 국정기를 강조. 이때 추진됐던 게 이제 많죠. 지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지방 분권화로 추진됐던 거고. 그래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지방 분권화가 이때 많이 추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종합계획이 수정이 돼야 됐던 거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등 국가 중추기능의 지방 분산과 지역 혁신 체계 구축에 따라 예상되는 국토 공간 구조의 변화를 반영.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 확대. 이제 2000년 6.15 공동선언.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하죠. 및 대외 환경. 중국의 성장, FTA 체결, 자유무역협정, 경제 공유치 확대 등 변화에 대응, 이런 게 기조,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기조는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고 목표는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 개방국토, 살기 좋은 복지국토,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 이게 이제 목표고. 구축과 경제권의 형성, 그다음에 추진 전략, 이렇게 이제 뭐 자립형 지역권의 기반의 구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뭐 딱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저기는 많이 나와요. 도시 기사 문제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표 해갖고 이제 많이 나와.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요게 요 정도가 있다. 정도. 그래서 내용만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고 기본 목표에 따른 전략, 상생하는 균형 국토, 다액 분산형 국토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 촉진,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 도농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한 상생적 발전체계 구축과 참여 합의에 의한 국토의 추진체계 정리, 그 다음에 경쟁력 개방 국토 쭉 보시면 되고. 잠깐만, 요거는 그냥 쭉. 요거는 그냥 쭉 보시면 되고. 특징 중에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국토구조 형성 틀을 세계의 개방형 국토주가 7+2 경제 권역으로 제시했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돼요.
세계 개방형 구축축 이제 요걸 이제 파이형이라고 그러는데 파이형, 파이형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는 아니고 맞나?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갖다가 이러면 되겠지? 그럼 이제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이란 말이야. 파이가 이제 2파이야, 2파이 이렇게 틀을 3개라는 거야. 거꾸로 된 파이형이 파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파형인데 이 파형이 남해안 축, 남해안 축, 그다음에 서해안 축, 동해안 축, 이 파형으로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토 구조 형성 틀을 세계 개방형 구축축과 그다음에 7+1 경제 권역 쭉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렇죠. 대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저기 러시아 쪽, 유럽 쪽으로 가고 싶고, 그다음에 태평양 쪽으로도 가고 싶고, 남해안을 거쳐서, 그죠? 서해안을 거쳐서 중국 쪽, 동남아 쪽 가고 싶은 거지. 남해안 쪽, 환태평양 진출을 위한 해양 윤리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서해안 축은 중국 등 동북아를 향한 국제 물류, 비즈니스, 신산업 문화 관광 기반의 성장 동력 육성. 동해안은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 교류의 거점지대로 육성. 그래서 이제 파이형 틀을 파이 거꾸로 된 파이죠. 그 다음에 7+1은 대내적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 간 상생을 촉진하는 다핵 연계형 구도적 구축. 수도권, 광안권, 춘천권, 전북, 광주, 대구, 부산, 제주도 등 7+1의 경제 권역을 설정. 제주도가 이제 떨어져서 +1 돼버린 거야. 섬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파이형하고 7+1. 그래서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이 뭐를 중점적으로 뒀냐? 남해안은 환태평양. 그죠? 해양물류. 서해안은 중국, 동남아시아. 동해안은 유라시아하고 남북교류.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제 선계 후개발 국토정책에 정립됐어. 이때 선계 후개발. 기존에는 막 개발하고 나서 이제 제재를 가했다 그러면 먼저 계획을 하는 거지.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후개발. 자, 계획적 토지 이용을 위해 선계획 후개발 체제를 독립하여 도시 용지 공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농지 산지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강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 사업의 수직 하향적 도시계획 운영 체계를 각각의 수평적으로 내용이 상호 연관되는 삼각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계획 기능 회복과 산업제도의 실시 효과성 제고. 하향식으로 하는 거에서 서로 이렇게 조화 있게 서로 협의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목표와 정책 과제 중심의 장기 계획을 정착시키고, 도시관리계획은 토지 이용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 여기 도시 이제 그 법에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뀌었는데 도시관리 이제 도시관리계획 해도 되고, 이제 이 기본계획 밑에 이제 관리계획에서 실제적으로 건물 짓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거를 다 여기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토지 이용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용도지구, 용도지역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침적 계획으로서의 도시기본 계획에 부합하며 지자체와 주민, 토지 소유자, 개발자 등이 합의한 개발 사업은 도시관리 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 구축. 그러니까 지자체, 주민, 토지 소유자, 개발자에 합의한 개발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일방적 하향적 도시계획,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합의 형성과 가정자를 중시하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추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이런 이제 도시개발 계획을 추진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1차 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냥 수정 계획이라고 하더라고. 연도만 표시하더라고. 2006년에서 2006년 시작이, 끝은 어차피 202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2011년에 다시 수립된 게 제4차. 제4차에서 다시 수정된 2011년 20으로. 아까 이제 수정된 건 2006년 2020이고 이거는 2011에서 2020. 자, 요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 그죠?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 국기 국정 기조를 강조하고 여기 이제 제일 많이 들은 게 이제 4대강, 그죠? 4대강. 그다음에 FTA.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야. 자원 외교. 이거였죠. 국정 기조가. 문제가 뭐 많이 생기고 있죠. 아주 그냥 빼먹은 사람들이 많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진했던 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글로벌 녹색 국토. 그다음에 여기 통합 경쟁력 통합 국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국토, 품격 있는 매력 국토, 세계를 향한 열린 국토. 이게 이제 목표. 추진 전략은 국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 및 광역도 협력 강화, 자연 친화적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쾌적한 문화와 도시 조강 조성, 녹색 교통, 국토 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 세계로 실정장 해양 국토 기반 추구, 초고가적 국토 경영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좀 특징은 이제 5+2 광역 경제권이라는 거. 그다음에 녹색 국토,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요거 녹색 국토. 이게 이제 특징. 그다음에 이제 방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방제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용도지구나 뭐 이거 할 때 이제 방제지구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제 능력 강화 나온 문제들이 그런 단어들이 보였다. 그러면 그런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봐줘야 돼. 법을 볼 때도.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비교해 놓은 거예요. 비교. 요게 요 수정 계획의 표에 있어요. 수정 계획 보면 여기 정부에서 이렇게 표를 해놨어. 요거 만들 때 그 전 거랑 수정 계획이랑 2011년 거랑 뭐가 틀린 거냐. 그래서 뭐 기존은 여기는 이제 약동한 통합국토고 여기는 녹색국토, 글로벌 녹색국토. 여기 이제 또 있죠. 여기 뭐 통일이 좀 약간 색채가 짙고 여기는 이제 경제가 글로벌 녹색국토. 여기는 이제 다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균형 경제발전 이거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특징이 이제 여기는 수도권 과밀 억제인데 여기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 관리. 오히려. 한반도 경성국토, 여기 연성국토. 그다음에 행정구역별. 그다음에 구역은 이제 7+의 경제권역으로 됐고 2011년 거는 이제 5+의 광역경제권. 그다음에 아까 파이형을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접점 개방 3개축, 점적 개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점점 개방. 그다음에 2011년 대개방 벨트 및 접경 벨트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또 볼만한 게 쭉 보고. 아까 이제 봤죠. 계획적 토지 이용에서 선계 후 개발. 그 다음에 여기는 계획적 토지 이용의 재고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도 운영. 그러니까 계획적 토지 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재고가 이제 높이 이제 이렇게 받든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상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제 하면 신고제면 그냥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허가는 좀 더 강화된 거죠. 계획을 좀 강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재고를 위한 허가제 운영했다라는 거 조금 더. 그다음에 계획적 토지 이용을 전제로
수요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토지 이용 체제 구축했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자원 이렇게 쭉 했고 이제 방제 쪽, 방제는 예방적, 통합적 방제 체계 구축. 그다음에 그 2011년 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예방적 방제, 도시형 재난 대책 강화. 도시형 재난 대책도 강화됐다라는 거. 이때. 그다음에 제목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국토종합 5차 아까 잠깐 쭉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이제 보면 5차 2020-2040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삼터. 기초가 뭐 평일이 있는 삶인가 막 그러죠. 저녁이 있는 삶이구나. 우린 저녁이 없는데. 그죠? 하여간 이제 조금 이제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삼터 이런 거 목표 이런 거 쭉 있고 추진 전략 이게 쭉 있어요. 한번 보면 되고 스마트 극도 이런 개념이 나왔다라는 거. 계획의 성격이 지치면 정책계획, 실증기반계획, 소통협력계획 이라는 거를 이제 종합계획에서 명시해주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 만든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거, 함께 만든다는 거. 국민 참여단이 있었다. 그래서 1차 계획은 외국 전문가들이 수립되었고 2차, 4차는 국내 전문가들만 했지만 5차 계획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국민 지표 참여하여 수립한 거. 그다음에 국토 계획 헌장이 있었다. 더 나은 국토를 위한 국내 바람 이런 이제 현장이 있었다. 정도. 앞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긴 하지만 뭐 문제를 내긴 하겠어요.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뭐 낼 수도 있겠지만. 자, 이제 종합계획 큰 틀에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도종합계획. 오늘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국토기본법 보면서 할 건데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 도종합계획은 도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해당 도 관할구에서 수립되는 시군 종합계획이 기본이 된다. 시군 종합계획 기본이 되는 도종합계획. 도종합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한다. 그다음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목표 연도는 2010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하객을 중심 더불어서 하는 사회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교류 협력과 남북공동명령 거점의 조성, 동북아 신성장 사업의 거점 조성, 교육과 인재 개발 중심 육성 등을 포함한 8대 기본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도종합계획. 그 다음에 시군 밑에 시군 종합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제시하고 토지,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문화 등에 관여하여 수립한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 계획을 말한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군 계획이고 국토기본법에서 말하는 건 이제 시군 종합계획.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계획. 이건 이제 뒤에서 또 계속 볼 거야. 지역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요거 개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계획은 한 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파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 정한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계획의 종류에는 수도권의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 분산의 적정 매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수도권 발전계획,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 지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되는 지역개발계획 등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지역계획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문별 계획은 지역계획은 이제 지역 대상으로 하는 거, 이건 국도 전역이에요. 부문별은 국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국도 전역 대상으로 특정 부분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제시하는 계획.
요거는 이제 중앙행정위의 장이 하는 거고. 자, 이제 전체적인 거 잠깐 봤고, 이제 또 잠깐 쉬었다가 더 뒤에 또 한번 또 볼게요.